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곳이요, 약 531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10여 년 동안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요, 약 102곳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죠. 자, 이런 지역 일대가 계속 슬럼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서울의 공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 SH와 LH가 주도 아래에 그리고 개입을 해서 이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 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런 지역 일대를 가보시면 지금 현재 이 조합 일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에서도의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이 속도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자, 이런 지역 일대를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정부, 이 공공이 이제 이 활성화를 좀 빨리 진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분담금의 상승에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재개발 지역 가보시면 워낙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 또한 사실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분들이 대다수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급받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받을 여력이 안 되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청산을 받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이 조합원의 이 희망 수익과 사업 여건상의 수익의 중간 이 수준으로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조합이 생각하는 희망 사업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재개발의 사업성을 비례율이라고 하는데요. 비례율이 높아야지만 분담금이 적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비례율이 높아야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조합이 희망하는 비례율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120%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여건상 비례율이 딱 진행해 보니까 100%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조합 일대와의 이 갈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합은 사업성이 좀 많이 나와서 분담금을 적게 내고 싶고,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비례율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거죠. 이런 문제를 공공이 개입을 해서 딱 중간치인 110%로 예를 들면 110%로 비례율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장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조합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분담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청산받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 지원이 계속 나갈 겁니다. 특히나 이 공공이 이 분담금을 대납해주고 약 10년 동안 지분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합의 지분과 같이 공유한대요. 지분을 나눠 갖다라는 얘기겠죠. 참 이게 뭐 좋지 않은 얘기기는 하지만 왜 사적 재산을 공공이 어떻게 이 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다만 조건을 준 겁니다. 당신이 못 내는 분담금을 내가 공공이 SH와 LH가 대신 대납해 주겠다. 대신에 10년간 지분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집주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집주인, 당신 이거 매입할 거예요? 아니면 처분할 거예요? 처분할 거면 내 지분 띄워주고 처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집주인, 당신이 손해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예를 들면 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 매입하기에도 곤란하고 처분하기에도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10년이 지난 이후에 상승장이 찾아온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원래는 받지 못하는 아파트를 내가 공공이 이 분담금을 대납해서 아파트를 미리 사준 거다 보니까 뭐 집주인 입장에선 가격 상승에 대한 집값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10년이 지난 이후는 아마 지금처럼 또다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납해주는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네. 자, 그리고 근데 대신에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첫 번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이 공공이 대납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전자산 가격이 분양가격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리고 전용 면적 자체가 60제곱미터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자, 입주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지만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요건, 네 가지 요건이죠. 무주택자까지. 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분담금을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분담금은 의미가 없어요. 분담금. 그죠? 보통 우리가 분담금은 언제 내죠? 입주할 때 내는 게 이제 분담금이죠. 근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입주하기 이전에 전세를 먼저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상환하고 분담금 내면 뭐 낼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실거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혜택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는 이제 이 시공사에서 뭐 이자를 대줬는데 이제는 후불제 이자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도금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나중에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이 한 60%까지 나오는데 이 60%를 좀 축소시켜 주겠다. 40%까지 축소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주비 대출이 또 발생이 될 텐데요. 이 이주비 대출은 보증금의 약 7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3억 미만의 한도로 해주겠다. 연 1.8%의 저리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공공이 SH나 L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이고요. 조합에게 대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조합이 조합을 보고 이주비 대출이 나가죠. 근데 공공을 보고 이주비 대출이 나가고 대신에 공공이 대납을 해주면서 대납한 조건으로 이자를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에게 큰 혜택이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건으로 조합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의 속도가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은 당연히 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할까요? 진행하지 않겠죠. 아니 이 사적 재산을 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이 재산을 침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 속도가 나지 않는 곳이거나 아직 이 뭐 취소가 돼서 이제 다시 재추진하는 이런 단지들은 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대책도 나왔죠.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영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공상가를 좀 조성을 해서 이 재개발이 추진하는 데 있어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로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시켜 준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상가들도요, 계속 영업할 수 있게끔 이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 상가를 좀 조성을 해서 대체 영업지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을 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2종 같은 경우에는 땅의 용도마다 이제 이 용적률이 달라지죠.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주거로 상향시켜주는 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이제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서울시의 이 법정 상한율이 있죠, 그죠? 서울시 용적률 이 상한선이 있는데, 이 상한선이 지금에서는 예를 들면 2종 같은 경우에는 200%, 3종은 250%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정 상한선은 이보다 더 높죠. 2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50%, 그리고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서울시는 층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법정 상한이 일부 초과하더라도 허용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부 체납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용적률을 상향하면 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까지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구 지정이 된다면 이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있죠. 용도 지역 상향, 용도 변경, 그리고 용적률 완화,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 완화,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죠. 근데 지금 재개발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다시 수정보완을 계속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 사업의 속도를 대폭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합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보통은 10년 정도 걸리는 이 개발의 속도를 뭐 한 5년까지 대폭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뭐 내용의 이런 취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는 지역 일대는요, 또 감사하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 조합 물량을 제외한 약 50% 정도를 공적 임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의 전매 제한 및 그리고 최대 5년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허그에 대한 이 고분양가 이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요건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방안 대책을 보셨고, 이번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 활성화 방안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라는 거를 이제 세분화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호 미만의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에는 1만 제곱미터 이하였다가 1만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의 이 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건 약 200세대 정도의 미만의 이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이런 재건축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또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공적 임대 공급 주택을
20% 정도 공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10%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적임대와 공공임대가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SH와 LH가 이제 임대주택을 내놓는 거고요. 공적임대는 공공임대주택에 플러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덧붙인 걸 공적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공이 지원해서 민간이 임대주택 내놓는 걸 합친 용어가 이제 공적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공적임대 말고 이제 공공임대로 전환시켜 주겠다라는 거고, 또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무를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또 이런 큰 혜택을 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1.2%로 인하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역세권 민간임대 사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일때부터 나왔던 이제 정비 사업인데, 역세권 일대 기존에는 역 근처에 250m 이하의 이 지역 일대를 개발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거리가 250m에서 350m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이제 상향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역세권 주변에 뭐 2종이나 3종 주거 지역 일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상향되는 그 층수의 늘어난 용적률의 5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면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 민간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상향 시켜 주겠다. 굉장히 뭐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기존에 뭐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걸 15층까지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뭐 공공이 좀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하시는 게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일대를 좀 개발시키겠다라는 이 방안 대책인데요. 예전부터 계속 나와 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중공업 지역 내 가보시면 아직까지도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뭐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 뭐 굉장히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죠. 이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에 주택과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의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주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 일대의 대규모 공장을 좀 이전시키고, 그 이전된 부지에 이제 앵커 시설을 조성을 해서 산업단지와 이제 주거시설이 이제 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보통 산업부지가 50%, 그리고 이제 주택부지가 이제 5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주택부지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7,000호 정도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 있는 이 도심 일대의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률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실률이 약 12.9%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공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상가 공실이 또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이태원 가보세요. 뭐 1층에 다 비어 있죠.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이미 예전부터 전환이 됐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언택트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상가의 공실은 뭐 눈에 띄게 앞으로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런 증가되는 공실을 공공이 매입해서 1인용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방식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도심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뭐 작년에 수도권 공급 발표의 일환으로 서울 이내에 사실
그린벨트를 허물지 못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또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죠. 마찬가지 이번에도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코레일 부지를 재활용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좀 복합화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이 개발을 통해서 공공이 좀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인데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뭐 군이 사용하는 유휴부지,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가 있고 뭐 공공청사부지, 공공주택 복합건설을 해서 이렇게 뭐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철도부지 활용하면서 그 활용하는 부지 내에 업무와 상업 편의 주거 복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철도부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수색 일대나 아니면 뭐 광운대 일대나 뭐 용산 일대 뭐 여러 일대가 좀 있겠죠. 그런 일대를 좀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업무 시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된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합 개발해서 주민센터와 이제 뭐 주택이 같이 복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뭐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뭐 사유지에 대한 용도 지역을 이제 좀 변경시켜서 공공주택을 좀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급 방안 대책을 조금만 세분화해서 조금 나와 있는 요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이 공급 방안 대책에 대한 주요 세부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그럼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